여지껏 지난번에 올랐어도 안 팔았어요. 현대차 그룹이 과연 이런 피지컬 AI 시대에 있어서 이런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적으로도 흔치 않은 겁니다. 현대차 자율주행이 테슬라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민수의 경제토크 자동차 투자 전략 세웁니다. IM증권 이창환 영업이사님 오셨어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 상황, 가격대인가요? 네,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현대차도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저희도 26만 원부터 계속 매수하고 네. 50만 원대 사고 있습니다. 예. 50만 원 정도에서는 계속 사모으고 여지껏 지난번에 올랐어도 안 팔았어요. 그래서 사모으고 있는 상태고 네. 비집게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피지컬 AI 기업이라는 것들은 이제 시장의 인식이 이제 거의 확산이 된 것 같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네. 다 이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게 인식이 됐고, 요거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하신 분들이 사실 이용훈 이사님이에요. 이용훈 이사님이 이거 현대차에서 6년 넘게 투자하셔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이제 수익 엄청 나시겠네. 예, 그렇죠. 저도 수익 많이 나고 같이 났는데 그 이제 올해 시장 전망할 때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주도주가 될 것 같다. 이쪽으로 손님이 실려갈 것 같다라고 했고, 특히 현대차는 처음에는 그 도요타 밸류보다 절반밖에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너무 아이러니하다. 최소한 도요타 밸류는 가지 않겠냐고 해서 시작했던 거였었어요. 그렇죠. 이제 도요타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테슬라랑 비교하는 네, 근데 이제 1월달에 CES 내용을 다 보고 나서 이거 도요타를 볼 게 아니구나. 이거 테슬라랑 비교해야 되는구나. 그때 뷰를 바꾼 겁니다. 처음에 사실 저 26만에 들어갈 때 50만 원 목표가 보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1월달에 이제 그 40만 원 딱 넘어가는 거 보면서 너 이거는 도요타로 기준 삼을 게 아니다. GM은 진작 넘었어야 될 거고 이거는 앞으로 테슬라랑 봐야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금에 나오는 목표가들은 계속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뷰가 나오기만 계속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JP모건에서도 드디어 그 글로벌 해외 IB에서 처음으로 나왔고,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에서 가장 비슷하게 원하는 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목표가 이제 90만 원까지도 나온 상태인데. 일단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이 과연 이런 피지컬 AI 시대에 있어서 이런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잉여금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55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100조가 넘고, 기아가 이제 54조가 넘거든요. 둘이 합산하게 되면은 155조가 넘는 그 양사 합산 이 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외부의 차입을 별로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투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새만금 구조라든가 국내에서도 163조 투자요. 2030년까지 5년간 163조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차입별로 의존하지 않는 거의 없거든요. 국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국내 투자만 125조 2천억 하고 미국만 37조 6천억 하고 있습니다. 260억 달러니까 37조 정도 되고 국내에서 125 정도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 125 투자의 첫 단계가 전북 새만금 구조 투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젠스랑의 그 CEO에 회동할 때도 지금 그 GPU 5만 개 확보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이제 후속 사업도 계속 이제 그 일환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새만금 시장이고, 이거 시작인 거예요. 이게 이 모멘텀이. 앞으로. 근데 이런 자금을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피지컬 AI의 그 선도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현대밖에 없고, 이게 글로벌적으로도 흔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스토나미스가 앞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이 아틀라스가 상용화되는 시점까지 굉장한 많은 일이 있을 거고, 뭐 아틀라스가 3만 대 정도 상용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 시간당 인건비가 뭐 1.2달러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의 인건비가 시간당 88달러에 지금 현대차 조제 공장이 66달러 정도 나오는데, 테슬라의 그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9달러 정도, 7달러 정도 되거든요. 시간당 인건비가. 근데 1.2달러면은 뭐 6분의 1 수준이니까 이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고, 또 모셔널이 올해 연말에 로보택시 사업들 상용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다. 그래서 이제 로봇과 그 자율주행. 근데 그것도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또 그 파운드리 사업까지 같이 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라서, 현대차를 단순하게 이제 이제는 뭐 다 테슬라 비교 다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과정을 가게 될 것 음. 같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상장의 의미가 아닌 거 이건 다 이제 다 누구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내에서는 뭐 145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 정도면은 정의선 회장 보스턴 하면서 지분 20%가 대략 20조 이상 현금이 되니까 그러면 뭘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모비스 지분 기아라든 현대제철에서 모입하는 거 4조 그리고 상소증여세가 8조 들거든요. 충분히 해결로도 남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항상 할인을 받았던 그렇죠. 거에 대한 네. 할인율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게 지배구조 개편이 되면은 이게 현대차만 의미가 아니라 모비스부터 해서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거기에 들은 이런 현대차 그룹의 현대제철 다 주가가 다 움직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냥 뭔가 좀 족쇄가 풀리는 느낌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구조적 개편이 되면서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현대제철도 오늘 말씀드린 게 현대모비스 지분 6% 있는데 네. 단순히 그 6% 있는 게 아니라 이 미국에 들어가니까 그 경제 블록화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이 만드는 자율주행차와 그리고 이제 로봇에 대한 철강은 다 앞으로 현대제철이 담당하면은 그러면은 현대제철은 로봇밸류진에 들어가는 거죠. 피지컬 AI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받게 될 건데 그것도 상당히 기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더 줌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자율주행 쪽인데 네. 그러니까 현대차 자율주행이 테슬라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 조금 시장에서 볼 때 좀 미약한? 네, 맞아요. 지난 뭐 이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 이전 대표 때문에 이제 한 5년 정도 좀 뒤처진 게 있는데 지금 테슬라의 기술 격차는 대략 한 4년 정도, 4년 정도 난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로보택시 기술은 또 앞서 있습니다. 모셔널이 테슬라보다 앞서 있어요. 그리고 웨이보도 테슬라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그 FSD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자율주행 한 2.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4, 5년 처졌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계속 그분에서 약간 좀 소위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박민우 본부장이 체제에서는 이 테슬라와의 그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알파마이 플랫폼과의 그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기술 격차를 2년 내로 빠르게 좁히고. 이번에 엔비디아 출신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누가 더 필요하냐 봤을 때는 엔비디아라든가 구글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산업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현대차가 가장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타운홀 미팅에서 엔비디아의 그 알파마이 플랫폼을 도입을 하면서 테슬라를 추가하고 타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내 가시적인 성과가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를 2년 안에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술적인 전략은 엔비디아 알파마이어 기반의 통합과 속도 등을 내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자체 개발 대신에 검증된 플랫폼을 채택을 하겠다는 거야. 빨리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포티투닥과 모셔널과의 데이터도 결합을 하는 형태로 해서 엔비디아 양식으로 통해서 이제 일원을 하겠다 이런 거고 기술적 기본기 우선을 구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 유지라든가 거리 조절 그리고 즉시차가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그 엣지 케이스가 한 1%는 줘요. 그래서 모셔널에서도 뭐 엣지 케이스, 그러니까 돌발 상황, 엣지 케이스 같은 경우도 1%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은 일단은 박민우 본부 체제 내에서는 일단은 기본기를 먼저 가장 빠르게 구현하겠다. 빠르게 실패하겠다 전략이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기반의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테슬라가 지금 사고 좀 많이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배상금도 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조직 문화 리더십 체계도 뭐 전문성, 집요함, 민첩함, 실행 그리고 유연한 조직 문화 이 네 가지를 주요해서 서로 간에 시너지 내자는 거죠. 협력을 잘 하자는 겁니다. R&D 협력을 해서 포티투닷이라든가 그 R&D 본부에서도 서로 개발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투명성을 유지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박민우 본부장 체제에서 어떤 효과를 날지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겁니다. 종착지가 있는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그 자동차의 아이폰화를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서비스라든가 사용자와의 상호 교환, 상호 자격, 개인화 맞춤 서비스,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어떤 거대한 이제 플랫폼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박민호 체제에서는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의 그 자율주행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웨이모에 5만 대 그 아이오닉 5 로보택시 공급을 하기로 했고, 이게 이제 기존에 지난해 그 한 14,000대 정도 그 아이오닉 5가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5만 대면은 3.5배예요, 거기 그거에. 그 물량을 지금 웨이모에도 공급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회사 모션을 통해서 올해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상용화 한다는 거예요. 그 로보택시를 직접 서비스를 하는 거라서 투트랙이야. 그러니까 로봇도 직접 아틀라스 로봇이라든가 그 모베드라든가 그 뭐였더라? 그 월숄더 그 엑스브 숄더라든가 이런 거 직접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피지컬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원하는 기업이 설계도를 갖고 오면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파운드리 사업도 같이 하는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율주행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로봇 얘기 많이 하셔서 그럼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면은 뭐 현대차는 좋지만 그 밸류체인에서는 보면은 뭐 오토에보나 이런 쪽에 또 관심 받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역시 핵심은 현대차예요? 핵심은 현대차고 예. 오토에보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예. 하지만 핵심은 제가 그 단순하게 자율주행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뭐 지배구조 개표, 보트사민 상장, 그렇죠. 로봇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까지 모두 다 어울 수 있는 게 그 바로 탑에는 현대차가 있는 거니까. 현대차죠. 그렇죠? 거기에 또 맞아요. 배당까지도 예. 포함한다 그러면은 항상 코어를 먼저 맞아요. 공략을 해야죠. 예. 그리고 그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아틀라스 로봇,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지만은 노보틱스 랩에서는 실제 돈이 되는 로봇을 만듭니다. 14종의 로봇을 앞으로 만들게 되는데 요게 이제 가장 현장에 투입, 그전에는 스팟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수천 개의 기업 현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 스팟 그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번에 선보이는 게 모베드, 그러니까 이제 그 바퀴가 4개 달린 플랫폼이죠. 그죠? 자율주행 네. 플랫폼 로봇 네. 모베드가 네. 들어가고 또 이제 그 착용하는 웨어러블 착용 로봇이라 해서 그 엑서블 숄더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CS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들어서 무거운 곳이라든가 작업하기 어려운 것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로봇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대차의 로보틱스 전략이 뭐냐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들으니까 바로 노조에서 반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자리 뺏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로봇이 빨리 들어오게 되면은 그 노동자와 협업을 통하는 거죠. 엑서블 숄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늘 그 KS 인증을 뭐 받았다고 하는데 노동자를 도와주는 로봇이라는 거고 모베드도 이게 실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그 적용이 가능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모베드가 플랫폼이니까 그 위에 뭐 물류도 가능하고 뭐 순찰용 드론도 올릴 수 있고 뭐 광고도 올릴 수 있고 네. 뭐 골프카트도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물론 뭐 있는 그런 거니까. 건 노조 입장에서 귀에 안 들리겠죠, 그죠? 그렇지만, 네, 그 사실은 가야 될 길이고 이런 걸 뭐 사실 국내에서보다 미국에서 먼저 투입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일단 미국 공장에서 우선 그러니까, 적용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일단 그 모베드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산업에 빠르게 침투를 하고 그리고 노조와의 어떤 그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보다 오히려 로봇이 그 노동자의 안전한 삶과 네. 질을 또 구현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그 엑서브 숄더 같은 경우가 필요한 거죠. 현재차는 20만 원대 못 사신 분들은 50만 원 밑에서는 기회다. 그렇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깔아놓고 사야 된다. 깔아놓고 네. 올리원이를 깔아놓고 올라간다 해서 막 덜썩 쫓아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 던져야겠지 깔아놓고 사야 돼요. 그리고 그냥 모으는 나와서 그런 식으로 지금은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렇게 현대차, 뭐 하이닉스 그리고 뭐 삼성전자 이런 것도 뭐 깔아두시고 코스닥에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좀 이렇게 거기서 좀 네. 변동성을 노리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다. 오늘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그 R&A 관련 섹터도 그래서 관점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오늘 그걸 준비할까 하다가 시간상 준비를 못해서 다음 달에 준비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서 좀 준비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